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죠. 11월 11일 기초인문과정은 크리스마스에 또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보내야지 또 공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름이다 그러면 여름쯤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업은 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보강을 해서라도 수업하고 하는데 11월 11일 기초인문과정이라 크리스마스 쉬고요. 오늘 그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419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419페이지 소득세. 우리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한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는 몇 가지만 꼭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요, 지난 시간 배운 것 중에서 재산세, 우리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어떤 거냐면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그 주택의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입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일로 과세했으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고급주택은 포함하고, 그 다음에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재산세에서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눴어요.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죠? 그럴 때 저율분리 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나 또 공장 용지 같은 것들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에 저율 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 유혹제, 투기혹제하게 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맞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또 고율 분리 대상 토지, 그래서 고울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론 분리 대상 토지는 제외됩니다.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죠. 그래서 상가 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나 나대지 잡종지 같은 등등 그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종부세 우리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인데, 다만 법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입니까?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 6억 원. 그래서 지금 한 채든 여러 채든 개인별로요.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일 때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부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각각 합산합니다.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한 금액이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할 때.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원 초과하는 자.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작다고 그랬잖아요.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 상가 토지라 단위가 좀 크죠?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종부세, 점점 약간 표정이 미궁으로 빠지는 표정인데 여러분들, 종부세 과세 표준은 우리 주택분 같은 것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 원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종부세 주택분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는 금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을. 내년 2020년도 몇 프로입니까? 90% 곱한 금액이 되고,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 같으면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야?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실질적으로 9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90% 곱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곱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니까 80억까지는 납세 의무 없으니까 역시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90% 곱한 금액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아직 안 했어요. 우리가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또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초과 누진 세율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하고, 또 그 다음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예요.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보유기한별로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연령별로 만 몇 세 이상? 6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10%, 20%, 30%
연령별로 공제해주고, 보기현별 공제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5년 이상 보였을 때 일시주택자에 대해서 역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럴 때 그 공제해줄 때 역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요거 중복 공제 허용되는데, 연령별 보기현별 세액공제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종부세요. 납세지는 거주할 때, 개인이 거주할 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이제 주소지가, 오늘 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종부세 또 정부부가가세 하는데, 정부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은 정부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는, 토지분 종부세는 납기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그죠?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세인데 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고지서 보낼 때 납기의 시 둘 다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르죠. 건축물 선박 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자, 그 다음에 토지분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로.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자, 종부세에서, 재산세에서 주택분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번 나눠 징수한다고 그랬죠? 근데 부가징수할세액을. 근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 단위고 할 수 있다. 이거고.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 납기가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아까 제가 토지분은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종부세는. 그 다음에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를 선택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관할 세무서의 결정은 없었던 것을 보고요. 이런 것들. 자, 우리 재산세는 물납에 허용됩니다.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어떤 걸 물납하느냐? 부동산인데 다른 시군과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30회 시험에 나온 건데, 그죠? 근데 종부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분할 납부 둘 다 되는데, 재산세는 납부할세 이제 개정이 되는데 2020년도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는 윙크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세는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가 이제서 언제까지? 2개월 내 분할 납부예요. 근데 종부세는 분할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똑같아.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제로도 언제까지? 6개월 내요. 재산세는 납부기한제로서 2개월 내 분할 납부.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내 분할 납부예요.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0회 시험. 한 문제 맞춘 거 여러분들 이미. 자, 그래서 아니, 우리 세법 문항수 많지도 않은데 한 문제 이제 벌써 기초과정 들었는데 한 문제 맞췄다니까, 여러분들. 내년도 시험에서 일단 한 문제는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이거 무조건. 그래서 분할 납부, 재산세, 종부세 비교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한 문제 맞힌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이름.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몇 프로? 20% 부과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오늘 그 419페이지, 자, 소득세입니다. 자, 펴놓으시고, 고개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아이고, 목 운동부터. 반대로도 돌리시고, 기지개도, 자, 아유, 좀 이따 제끼고, 허리부터,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어깨 돌리시고. 지난주에도 여기 그 광명 합격자 모임이 있었고,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 꾸준히 하신 분들은 역시 다 합격자 저 올리고, 또 특히 저녁반에, 저 직장 다니면서 온 저녁반에 와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막 틈틈이 빠지고 막 그런 수강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유, 안 되겠구나, 안 되겠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수강생도 있었는데, 근데 막판에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서 얘기했어요. 나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격했냐 내가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막판에 또 열심히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처음에 좀 이렇게 수업 계속 듣다가 중간에 이렇게 막 회사 바빠가지고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또 열심히 막판에 공부해서 또 합격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또 대부분 사람들은 또 합격할 만한 사람들이 평상시 꾸준히 공부한 사람들 막 공부할 때는 불안해가지고 뭐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뭐 안 될 것 같다 막 안 되면 어떡하냐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제가 무조건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공부할 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그러더니 합격하고 나니까 늘상 공부 잘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죠. 본인이 늘상 공부 잘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합격했고 어떡하네. 그래서 합격자 얼굴에 또 다른 뭐 곳에서도 지금 그 지난주에는 계속 그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합격자 모임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행사 이제 그 계속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뭐 인강 이제 그 좀 회사 큰 데는 저 인강에서는 저 수강생들은 1년 동안 제 얼굴 그 저 계속 모니터만 봤다가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요. 그 사진 찍는 곳에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줄 서가지고 한 사람씩 와가지고 사진 찍고 포토 그 뭐라고 하죠? 자, 그런 사진 찍는 그런 타임도 갖고 그래가지고 저 사진도 찍고 막 그랬습니다. 뭐 그 해외에서 공부한 해외 그 동포도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 중국 뭐 다양한 곳에서 공부하다가 합격한 분도 계시고 최고령자 뭐 원래는 더 고령자도 계신데 그 요번에 그 합격자 모임에 온 그 최고령자는 71세 그 되신 분도 합격하셨고 또 뭐 저 작년에 합격하신 분 중에는 전 환경부 장관이셨는데 연세 많이 드셨어요. 70대. 근데 환경부 장관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중개사 합격해가지고 또 하신 분도 계신데 요번에 또 행사 또 오셨더라고요. 또 자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내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합격의 그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뭐 어떻게 문제 나오든 합격할 수 있습니다. 419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요. 소득세인데 자, 그 총설 한번 볼게요. 의의를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렇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고 소득세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세와 동일하나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반면에 소득세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과세한다는 게 다른 점이고요. 소득세 특징을 보니까 직접세고 또 2번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부터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소득세 과세 방식인데 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소득세법에는요 8가지 소득이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소득세법의 소득의 종류에는 8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소득인데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종합소득이요. 종합소득. 종합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열거되어 있냐면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예금해 놓으면 또 배당소득, 주식 등에 대한 그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또 연금소득.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요. 소득세법에 이렇게 해서 6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에. 근데 보세요.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소득, 퇴직소득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과 관계가 되는데 그 사업소득에도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강의하는 사업자로서 저도 사업소득에 대해서 매년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소득도 있지만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3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에요. 그래서 부동산 보유 중에요. 대여를 해요. 그래서 임대업을 통한 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건설업을 통한 소득이요.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로서 우리 시험인데요. 시험범인데. 우리 시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대업에서 시험 문제가 한 4, 5년 계속 나온 적도 있어요. 연달아서. 근데 또 좀 안 나오다가 한 2년 안 나오다가 28회 때 시험 나오고 또 그러다가 지금 29회, 30회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항상 임대업은 나중에 이제 한 문제 정도를 대비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매매업과 건설업은 뭐 그냥 의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고 특별히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중요하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요. 자, 양도소득이나 여기 매매업을 통한 소득이나 요 사업소득이나요. 둘 다 부동산을 매매업,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인이. 자, 양도소득도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매매를 통한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사업성을 가지고.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됩니다. 예? 똑같이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데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 사업성 없이 양도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뭐고 사업소득이고 매매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그래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사업성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그럴 때요, 이 소득세 과세 방식을 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 과세 방식은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세분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크게는 두 가지인데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고 소득세 과세하는 방식에는 종합과세에서 파생된 건데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분리과세 방식. 또 그 다음에 분류과세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은 어떤 거냐면 보세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말이냐? 여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 있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쟤네들은 1년을 단위로 해서요. 1년을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1년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요. 저 소득들은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요게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득세 과세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또 사업소득이 발생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이 발생한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 소득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근데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 중에 일부는요,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나 등등 일정 금액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등등 뭐 일부 기타소득이라든가 기타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또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 중에 일부는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요. 그거로 이제 종결하는 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놔요. 그럼 이자 소득 발생하잖아요. 근데 보통 예금에 예를 들어서 계좌에 5천만 원, 1억 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 소득을 여러분한테 은행에서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요.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그 이자 소득이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 발생한 이자 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또 여러분이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요. 제가 일용직 근로자로요. 일용직 근로자, 그 소위 말해서 건설 현장에서 속칭 노가다? 제가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있잖아요. 제 아는 친구애가 한두 달인가 하여튼 얼마인지 정확히는 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일을 해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호주로 배낭여행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저도요 집에다 얘기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한 한 달 정도 일해가지고 의미 있게 내가 한번 제 일도 하고 군대 가기 전에 대비해서 체력도 저기 하고 그래서 의미 있게 해가지고 돈을 좀 쓰겠다 이런 식으로 집에다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저 가족들이 비웃으면서 약값이 더 나올 것 같다는 둥, 뭐 하지 말라는 둥, 뭐 알아서 하라는 둥,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누나가 건설회사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누나 통해 가지고 이제 어디 방수하는 데인가 하여튼 뭐 빌딩 뭐 이렇게 방수하는 그런 곳에 일하는 데 갔어요. 그래서 한 7, 8분인가 이렇게 같이 팀이 돼 가지고 어떤 건물에 갔는데 아저씨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날잖아요. 일 딱 하고 오면서 느낀 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달은 너무 무리다. 보름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틀째 딱 갔다 오니까요. 보름은 너무 무리고 일주일만 하자 일주일만. 주변에 큰 소리를 딱 쳐놨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남자가 그래도 칼 뽑았으니까 일주일은 그래도 채우자. 그랬는데 있죠. 5일째 일하는데 도저히 그날 일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다음날 못 올 것 같아,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제가 아저씨들한테 그 좋은 과외자리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마지막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근데 그 어떤 아저씨 연세 드신 분 한 분이 저한테 만나자 이별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냥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5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일용직 근로자 일을 했어요. 그러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했죠.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러면 제가 받은 그 일당 근로소득 얼마는 그거는 다른 저의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되는데 또요. 어떤 거냐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있잖아요. 2천만 원 이하의 요 주택 임대소득 이게 이제 2018년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게 비과세였었어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여러분이 주택을 임대했는데 월세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비과세였었는데 2019년 올해 발생한 소득은 여러분들 내년도 2020년도에 이것은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더라도. 근데 분리과세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4%의 소득세 세율로 여러분이 2천만 원 이하의 올해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럼 14% 세율로 해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해서 세무서에 내면요. 그러면은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근로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2천만 원을 넘는 소득이다 그러면 2천만 원 넘는 소득이면 임대소득이 그러면 근로소득이라든가 여러분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니까 소득세 14% 세율로 해서 세금을 내면 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결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이런 게 분리과세 방식이에요. 등등.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분류과세 방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분류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은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요.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어떤 게 분류과세하냐 그러면 어떤 게 퇴직소득과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 분류과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류과세 방식 요거 하나를 잘 기억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 또 29회 시험 때는 정답 지원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양도소득은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하면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 양도소득만 따로 계산하는 거지 그 양도소득과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과 사업소득과 합산해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포함하여 과세한다. 땡입니다.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득세 과세 방식에서 분류과세 방식만 잘 하시면 됩니다. 교재 여러분 419페이지에 이번에 종합과세, 분류과세 한번 봅니다. 종합과세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과세표로 합산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반면에 분류과세란 밑줄입니다.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여기 밑줄이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는 거 밑줄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개인별 과세요. 여러분,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단위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발생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과세한다. 개인별 과세 살짝 밑줄이에요. 여러분, 소득세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부부 소득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각각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의 과표가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넘어가시면 420페이지입니다. 자, 420페이지 보니까 신고납부제도. 그래서 소득세는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니까 주소지과세. 거주자다 그러면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세는 당연히,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물건 소지지. 국세는 집값과 분류하고 어디? 주소지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번 납세 의무자 있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우리 같은 개인인, 자연인 개인인데 이 개인을 고자와 비고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주자라는 것은 뭐냐? 판정 기준을 보세요. 국적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거주자가 될 수 있고요.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어도 이제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거주자라는 건 뭐냐 그러면 국내, 항상 소득세에서 여러분 국내, 그럼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국내 주소가 있다? 자, 그러면 거주자입니다. 근데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를 두고 있다? 그럼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그러면 항상 가수, 제가 싸이를 예를 들었었는데 요즘은 BTS지 뭐 대세는.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름을 떨쳤어요, 여러분들. 그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 싸이만큼 전 세계 이름을 알린 사람은 BTS 이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죠? 근데 요즘은 BTS가 그냥 전 세계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하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또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극소수만 알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소수만 아는데, 싸이나 BTS는 전 세계 이름을 널리 알렸잖아요. 싸이는 본명 박재상,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그죠? BTS 멤버들도 거주자죠?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요. 거주자를 떠올리시고. 자, 그 다음에 싸이나 BTS를 떠올리면서 납세 의무의 범위 또 반드시 또 아셔야 되는데,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과세 범위가 국내, 국외 다니까 제한이 없죠.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싸이가 BTS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걔들은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인 소득도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자는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비고자를 봅니다, 여러분. 비고자라는 것은 고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즉 그러니까 비고자 그러면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는 개인을 우리가 비고자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팝 가수 마돈나를 예를 들었었는데, 마돈나가 제가 몇 년 전에, 원래는 다른 사람 예를 들었었다가 몇 년 전부터 팝 가수 마돈나를 예를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돈나, 우연히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근황 기사를 봤는데, 마돈나가, 팝 가수 마돈나 알죠? 마돈나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돈나가 그 유명했던 마돈나가 있죠? 한갑이 넘었어요. 한갑이 넘어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 그 마돈나는 그냥 영원한 그때 그 얼굴만 떠올리고 있다가, 근데 있죠? 여전히 근황 기사를 보니까 망사 스타킹 신고서, 뇌세적인 눈빛을 보내면서, 그런 사진, 여전히, 마돈나. 여러분,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죠? 그러니까 마돈나는 뭐예요? 비거주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납세 의무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며 줄이고, 또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니까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돈나가 있잖아요. 자, 서울 잠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실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 원천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예. 근데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벌인 소득은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비고자는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에 발생한 소득은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3번 과세기간과 납세지를 보시면 소득세 과세기간이요.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이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어요.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할 거다. 이런 거 안 돼요. 딱 정해졌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요. 근데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어요. 고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사망일 전날 아니고 사망일. 고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고자가 된다. 자, 그럴 때는 1월 1일부터 그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출국일 전날 아니고 출국한 날까지요. 한번 이렇게 또 익혀두시고 납세지를 봅니다. 소득세 납세지는요, 고자냐 비고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421페이지 봅니다. 고자다 그러면 당연히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입니다. 집값과는 분리불하고. 주소지 없으면 어디로 가고? 고소지로 가고. 근데 비고자요. 비고자다 그러면 주소나 고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나 183 이상의 고소가 없는 자니까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국내 비고자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득이죠. 근데 국내 사업장이 2 이상이다 그러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득이고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마돈나가 잠실에서 공연했어요. 그 공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득이지만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잠실 그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고자냐 비고자냐 이런 개념들, 분류과세 이런 것들, 과세 방식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방법, 그래서 소득의 구분이요. 제가 열거해 드렸습니다. 우리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고 종합소득이 6가지 소득이 있는데 얘네들을 종합소득은 종합과세하는 방식, 합산과세한다고 그랬죠? 얘네들 소득들을. 근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뭐 한다? 분류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421페이지 과세방법 종합과세 현행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1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고 421페이지 맨 아래 양가로 2번 분류과세와 분류과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미출입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분류해서, 구분해서 과세한다. 분류해서 따로 양도소득만. 넘어갑니다.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분리과세 방식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분리과세. 이자 배당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 중에서 일부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함으로써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지급할 때 애초에 떼고 원천징수함으로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세율로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타 부동산 관련 소득세 그래가지고요. 거기 뭐 건설업, 매매업, 임대업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2장 양도소득세 개념 및 과세사항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오늘 뭐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깊게 여러분들이 깊은 내용들을 배울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다만 오늘 양도소득세 전반적인 그 모습 습을 한번 보면서 용어 몇 가지 좀 설명드리면서 습을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식으로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서요, 쭉쭉.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에는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배워나갑니다, 차차. 양도소득세가 우리 시험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죠. 제일 많이 출제되고 시험 문제는 양도소득세에서 대여섯 문제 출제가 되고요.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성격,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초과정에서는 뭐 특히 성격 특징,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에요. 양도세, 양도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이 과세 대상하고 양도의 개념 유형은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하는데 26회 시험 때요. 최근만 보면 26회 때 과세 대상 한 문제, 양도의 유형 한 문제 따로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랬다 27회 시험 때는 나올 가능성 제가 좀 낮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28회 때는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28회 때 나왔어요. 29회 시험은 나올 가능성 낮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번 30회 시험에 제가요, 이거 양도소득세 대상, 양도 개념 유형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했어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30회. 아, 진짜 제가 한 10개 올해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옵니다. 막 그러면은 아까 제가 분할납부 그런 거 재산세, 종부세 분할납부 말씀드렸죠?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0회 시험에, 31회 시험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꼭 나옵니다. 한 10개 얘기하면은 그럼 7개는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아, 진짜 여러분들 나오지. 나오는데 다만 100% 다 나오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제가. 그럼 제가 그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다른 거를 하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다 10개를 다 맞춰요. 근데 7개, 예를 들자면 8개는 나옵니다. 근데 한두 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원래 26회 때 나왔고 27회 안 나왔어요. 28회 때 나왔어요. 29회 안 나왔어요. 그러면 35분에 나와야 되잖아요. 출제자가 출제 그 패턴을 보고 최근에 기출문제를 갖고 들어갔으니까 최근에 기출문제 패턴을 보고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출제 들어간 사람은 처음 출제하신 분이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그냥 아예 기출 무시하고 그 안에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너댓 문제가 5문제 정도는 아예 기출 그 문제 자체가 좀 이렇게 심플하게 내도 될 걸 갖다가 괜히 뭐 이렇게 좀 저기 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 막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안 나왔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 나오기도 하고 도대체 중개사가 어떻게 중개사들을 세무사 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사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봐서 양을 최대한 이렇게 기출 때 패턴을 보고 출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출제를 해가지고 몇 문제가 같은 것은 아주 좀 지원하겠어요. 특히 양도세에서 5문제 출제되는데 3문제가 출제 안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28회 시험은 지문이 됐다시 길게 출제돼가지고 문제 자체는 몇 문제 빼놓고는 이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지문을 굉장히 민법 지문처럼 그냥 길게 출제해놓고 그랬었는데 요번 30회 시험은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문제를 좀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31회 시험은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요번에 시험 봤으면 세법이 어렸을 건데 내년도에는 글쎄요 올해처럼 또 그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각 과목별로 전년도 그 평균을 그런 거 통계를 보고서 이제 또 출제할 거니까 일단은 내년도에는 조금 그래도 오래 같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떡하네 내년에는 올해 안 나왔으니까 양도소득세 요 과세상 양도 개념 유형이요. 올해는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예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고 지문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나오길 바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올 거고 또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느냐 보세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유기간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의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유기간 그러면 우리가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어느 때를 양도하느냐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는 달라집니다. 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보면 최근에 보면 양도 및 취득 시기가 29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30회 시험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양도민 취득세가 가끔씩 나오는 건데 최근에는 보면은 취득세라는 퐁당퐁당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민 취득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취득세 취득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30회 시험에서 29회 시험 때 양도세에서 양도민 취득시 나왔어요. 30회 시험에서 취득세에서 취득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1회 시험은 여기에 31회 시험은 양도민 취득시가 또 취득제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고 또 자 봅니다. 또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에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 여러분요 오늘 이제 한번 맛배기로 보게 될 건데요.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있죠? 여기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어렵다 그러면 어디가 어려운 거냐면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어려운 거고 양도세 또 계산 문제도 또 여기서 또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양도세 세금을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때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등등. 이 납세 절차도 시험에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항상 종합 문제로 대여섯 문제 나올 때 양도세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주로 잘 나오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서 나올 때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단골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비과세요. 어느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느냐. 이 비과세도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9회 시험 때 나왔는데 30회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비과세가 중요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테마로 해서 우리 양도세를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또 공부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양도세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번 기초민문 과정에서는 시간 배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용어 위주로 보면서 이런 것들 한번 쭉 어떤 건지 한번 쓱 스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먼저 2장 양도의 개념 및 대상에서 의의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라뇨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요 비사업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부동산 등을 대가를 지불하고 처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는데 대가를 지급받고겠죠. 대가를 지급받고 그 다음에 처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하는 분류과세하는 소득을 말한다. 양도의 개념 봅니다. 양도세에서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보면 양도세 양도라는 게 뭐냐? 자, 그래서 양도의 범위, 양도세 양도는 뭐고, 자, 양도의 유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잠시 쉬었다가요 본격적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